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어저께 제가 달러 가치가 107 정도까지 상승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 방송을 했더니만 시청자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방송 채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얼굴을 내밀는 방송을 하지 않아요.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적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 얼굴이 잘생기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시청자들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특히 환율 분야는. 더군다나 환율 분야는 경제학자들조차도 그 달러 강세 요인을 오히려 약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율 영향 요소 중에 본원 통화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경제학 교과서는 광의 통화를 다루지 않고 본원 통화량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근본이 제도 시대에는 본원 통화량 중심으로 접근을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종이화폐 제도 시대에는 본원 통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이후 국내 경제학자들 또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 다수가 미국이 그 통화량을 본원 통화입니다. 크게 늘리자 달러 몰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연준 출신의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있는 분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K 교수 등이죠. K 교수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니까 제가 반복해서 K 교수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도 똑같다고 봐요. 이건 뭐 서울대 교수, 연고대 교수 다 똑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들이 뭐 정태경제학이 가지는 단점이기도 한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경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애상애로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GDP 개념과 GDP 결정 원리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 많거든요. 그 증거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 시험의 그 문제를 보면 주로 스카이대 출신 아니면 스카이대 재직 중에 있는 교수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때 그 문제집 중에 하나가 현 시점의 GDP가 얼마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GDP 개념상 GDP는 동태적 개념이에요. 현 시점의 GDP는 제로예요. 그런데도 현 시점의 GDP가 뭐 1억 달러일 때 아니면 뭐 1천억일 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GDP의 개념이 모른다는 증거고 또 GDP 결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감소하니까 GDP가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이제 GDP 결정 원리를 못하는 경제학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통화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 공급 미국 쪽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달러 공급을 어느 때 많이 하나요? 경기가 불황일 때 달러 공급을 많이 해요. 2020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리만 사태 그 이후
그럴 때 달러 공급이 많이 일어나요. 즉 경기 불안 극복을 위해서 달러 공급을 하는데 방법은 국공채를 주로 매수를 해요. 근데 이 경우 국공채를 매수하면 국공채 가격이 상승해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하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공채 가격이 상승하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공채 자산이 증가하겠죠. 시장에 얼마든지 내다 팔 수 있는 거죠. 즉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그리고 국공채 시장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요. 묶인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기업 중에서도 또 혜택을 받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금융회사가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많아요. 특히 미국은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업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져요. 그리고 유동성이 좋아진 만큼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 동태적으로 보면 이것이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시차를 두고 자꾸 오르는 거예요. 동태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리 하락 등으로 증시가 살아나면 주식 투자자들이 소비가 증가하죠. 실제로 GDP의 대부분을 미국은 70%가 소비가 차지하잖아요. 그럼 증시에서 소비 여력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그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오늘은 뭐 다양한 환율 영향 요소 중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미국 본원 통화량 증가와 그 달러 가치 향방. 그런데 재정학적 측면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공채 발행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가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교과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부 부채는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국민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고 또 정권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주식 양도세 같은 조세 수입이 들어오고 또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주식 투자를 해주지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그러면 또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훨씬 많은데 그 아주 지엽적인 얘기, 정태적인 관점에서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선 미국 달러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다. 아니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니까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다는 그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을 동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달러 공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재정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면 재정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은 외환시장 참여자가 되고 주식시장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자들의 실력이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특히 유튜브 시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간접 자본 역할을 해요. 경제학자들 수준, 경제 전문가 수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경제학자들 수준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준이 되지 않는 경제학자들 내지는 어설프게 하는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국민 경제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은 이것이 현실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요인을 약세 요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너무 많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얘기는 결코 그 의견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